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모처럼 이제 코스닥이 어저께 오늘 이틀 동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 오늘은 코스닥이 좀 급등을 했죠. 기관의 매수도 오늘은 좀 의미 있게 들어오면서 이제 코스닥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낙폭과대 쪽을 꼭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낙폭과대 쪽이 급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요, 시황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추세를 그려드리잖아요. 이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은요, 코스피가 0.62% 상승, 코스닥이 2.87%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수급을 보면은 오늘은 이게 의미가 있죠. 특히 기관이 코스닥,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이렇게 매수 들어온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코스닥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 이유가 이제 투신이 손절 물량이 좀 나갔거든요. 하락폭이 커서 손절을 하면서 종목 교체가 좀 이루어졌어요. 기관이 코스닥을 팔고 현대차 등 거래소 쪽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오늘 이들이 돌아왔다는 건 좀 코스닥에서 의미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 콜옵션까지 원웨이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종목별 동향을 봐도요. 외국인은요, 인버스를 팔고요. 역시 코스닥 인버스를 팔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상승 쪽을 베팅하는 ETF죠. 코스닥 150도 사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인버스를 팔고요. 거래소 인버스를 팔고요. 상승 쪽에 베팅하는 ETF를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관이 코스닥에서 같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죠.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공포의 구간에서 낙폭과대를 분할 매수로 모아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가 이렇게 그려드렸죠. 추세가 하단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지금 코스닥은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맞고 지지받고 맞고 지지를 받은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밑에 해외 시장 때문에 내려오면 그건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더슈팅이죠. 추세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탈을 하는 거는 언더슈팅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 과매도, 로스컷, 신용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매수 구간이다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어제 해외 시장 영향으로 하락 출발을 해서 이탈을 했다가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어저께 오늘 이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차트는요, 하나의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차트에서 강조드리는 게 첫 번째 거래량이었죠. 그리고 이 이평선의 방향, 정배열, 역배열, 그 다음에 이 추세, 이렇게 셋은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추세가 괜히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추세에는 과매도 구간과 과열 구간 이런 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면 언더슈팅을 말씀을 드렸고, 그럼 반대로 오버슈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세가 이렇게 내려서 가고 있죠. 밑에서 이 구간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보시면 그 다음에 추세가 여기서 같은 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추세를 이렇게 타고 움직여요.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여기는 오버슈팅이죠. 추세를 넘어가서 과열 구간. 이 8월 초 제가 과열 구간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때가 코스닥 종목들이 막 날아가고, 제가 영상 통해서 과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장이 과열 구간이니 분할 매도로 이제 챙겨 주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이 추세를 이렇게 돌파를 해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하고, 최근처럼 이렇게 추세 하단 매수 구간이죠.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탈을 하면 언더슈팅,
모두가 공포를 갖죠. 모두가 공포를 갖지만 분할 매수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어디를? 낙폭과대 종목들을 하면서 이 종목들도 5G, 서진 시스템, 오이스 솔루션, 넷마블, 그리고 그 전날에 이제 대주 전자재료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주식은요, 남들과 반대로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사고 싶을 때는요, 좀 경계심을 갖고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다른 곳에서도 매수 추천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더 떨어질까봐. 그게 이제 심리죠. 심리를 남들과는 반대로 생각을 해서 모아갔으면 이미 수익 구간에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NC소프트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NC소프트로 이 추세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렇게 제가 그려드렸었죠.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면 매수를 그때 해야 된다. 맞고 한 번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파를 했어요. 얼마 전에 돌파를 하고 상승을 했다가 밀리면서 이 추세, 선 돌파를 한 추세를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때는 입질 매수를 할 수 있죠. 돌파를 했으니까. 입질 매수를 하고 올라왔어요. 사실 밀렸어요.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 이제 오늘 캔들이 기준 양봉이 되죠. 오늘은 이제 NC소프트를 볼 수 있는 거죠. 매수도 가능한 자리죠. 왜냐면은 추세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거기를 돌파를 하고 거기 지지를 받고 이제 돌리려는 작업이 시작이 된 거니까. 하지만 이게 무조건 가기보다는 또 시장 상황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준을 오늘 자리 양봉을 잡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구간에서. 대신 여기가 오늘이 이제 기준 양봉이 됐으니까 여기를 지켜줘야겠죠. 그럼 지지선을 잡고 이제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정리를 해 드릴게요. 추세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계속 밀리다가 맞고 밀리고 맞고 밀리고 하다가 돌파를 했고 돌파한 뒤에 이 추세선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기준 양봉이 되고 이 시가가 지지 라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추세로 차트 보는 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오늘 거래량이 한 이 정도 더 터져줬으면은 확률이 더 높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좀 아쉽죠. 거래량이 좀 아쉽고 대신 수급은 괜찮아졌다는 점. 수급이 좋아지면서 거래량까지 늘어났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추세에 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코스닥 들어와서 코스닥은요, 이미 매수를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가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틀 동안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추가 상승의 여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내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뭐 밀렸다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은 보지만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 구간에서는 따라가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이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이제 바이든이 경합주 우세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 풍력 이쪽이 강했죠. 강하게 움직였는데 왜 해외 시장은요, 다우지수는 이렇게 빠지는데 나스닥이 어제는 올랐죠. 이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불확실한 거거든요. 계속 보시면 소식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트럼프 인사가 인준이 됐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보시면은 사전투표가 미국이 6,700만 명이 지금 됐다고 하는데 유권자가 한 2억 5천 좀 넘죠. 그런데 이제 6,700만 명이 사전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하고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게 아니면요, 이건 불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불복이 나오면은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오죠. 이전에 고어랑 부시가 그랬었죠. 미국 대선 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게 강행을 한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끝나도요, 압도적으로 바이든이 되지 않으면 분명 이건 좀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주주 3억, 요 부분을 빨리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10억 유예로 그대로 가면요, 코스닥은요, 정말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 개인들은 모르니까 대응을 하고요. 그래서 매수는 충분히 어느 정도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코스닥에서 낙폭과대 보유 물량은 잘 지키고 끌고 가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상황을 보면서 코스닥이 추가적으로도 상승을 했을 때는 따라가지 말고 내 물량을 잘 지키고 좀 이제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좀 싸게 종목들을 샀으니까 좀 관망을 하면서 보는 그런 관점으로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잘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소에서 네이버가 좀 강했죠.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라서 좀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이버도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를 돌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자꾸 실적 발표를 하고 좋게 나오면 좀 때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지만 요 기준 양봉을 이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움직이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또 이상한 짓을 하고 또 실적 나오고 때리면 안 좋겠죠. 네이버는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좀 기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카카오는요. 11월 5일이 실적 발표예요. 11월 5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싸게 잡았습니다. 다. 서진 시스템도 저점을 찍고 움직이고 오이솔루션도 얘네들은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5G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월에 중소형급 주파수 경매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게 끝나면요 또 발주가 나와요. 그래서 좀 더 흐름을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뭐 넷마블 정말 싸죠. 이렇게 싼 자리에서 주식을 매수를 해야지 너무 높은 자리에서는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막 사람들을 사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러면서 사는데 반대로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해서 끌고 가면 이렇게 충분히 수익이 터지죠. 그런 관점으로 이번 공포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고요. 저점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모아갔던 종목들은 정말 싸게 잡았기 때문에 물량을 뺏기지 말고 좀 지켜보는 모습. 하지만 이제 추격 매수는 또 하면 안 되겠죠. 지금 매수한 물량을 잘 보유를 해서 추가적인 흐름을 보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라젠 이텍스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저께 3차 4% 매수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전 오후에 2%씩 살려고 했는데요. 오전에 9,710원에 2% 매수가 됐고요. 오후에는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요.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 비중 가지고 있고 단가는 1867원이에요. 8% 비중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죠. 어저께 다 못 산 게 좀 아쉽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는요. 한 방이 좀 더 남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회도 있고 좀 이슈들이 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좀 먼저 매를 맞았죠. 특히 코스닥이. 그래서 지금 해외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도 코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해외 시장이 빠지는 부분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는요, 흥분해서 또 따라가기보다는 지켜보면서 현재 물량 잘 간수를 하면서 당분간은 좀 보면서 이슈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보면 이제 또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도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